근데 이 피부 습진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도 있나요? 습진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요. 첫 번째는 아연이고요. 두 번째는 캐스터 오일, 세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음. 아연 하면 면역력 향상, 얘도 굉장히 좋지만 이게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클라라입니다. 박사님, 저는 주부이다 보니까 음. 유난히 이게 우리가 집안일을 하다 보면 네. 손에 습진이 좀 많이 생기는 맞아요. 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피부 습진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피부 습진은 피부에서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피부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박사님, 우리가 이 피부 습진이 생기는 원인은 뭔가요? 피부 습진이 생기는 원인은요, 우리가 너무 많이 이제 물이나 이런 자극적인 것에 접촉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헤어드레서, 이제 미정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네. 계속 샴푸하시고 그쵸.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축축하게 습도가 높은 곳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습진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고요. 주부도 뭐 무시할 수 없죠. 그쵸.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이렇게 또 빨래도 하시고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게 습도가 많아서만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습도가 낮아서도 우리가 주부 습진 같은 습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습도가 낮아지면요, 이 피부 장벽이 좀 더 약해져서 이제 여러 가지 자극적인 물질이라든가 알레르기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투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습진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피부 습진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도 있나요? 습진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요, 첫 번째는 아연이고요. 두 번째는 캐스터 오일, 세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피부 습진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탑 1으로 그 아연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 아연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독감이라든지 감기 이런 데 효과적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피부 습진에는 어떤 도움이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연 하면 면역력 향상, 얘도 굉장히 좋지만 이게 피부 회복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게 손상된 피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망가지지 않게 예방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요. 그리고 아연은요, 항염증 작용으로 피부 습진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럼 이 아연 비스글리시네이트를 추천해 주셨는데 네. 아연 비스글리시네이트랑 다른 형태의 아연의 차이는 뭔가요? 아연 비스글리시네이트라는 얘기는요, 아연 하나에 두 가지의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게 붙어 있는, 뭐 사이트레이트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아미노산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흡수도 훨씬 더 잘 되고요, 생체 이용률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걸로 제가 권장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연 비스글리시네이트는요, 우리가 위장 장애나 설사를 유발하지 않고요. 그리고 다른 무기질을 먹었을 때 이게 서로 경쟁하지 않고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습니다. 아연 비스글리시네이트는 어떻게 섭취해야 더 효과적인가요? 아연 비스글리시네이트는요,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한 번 음식물과 같이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약물을 함께 먹었을 때는요, 보통 2시간 간격을 놓고 먹는 것이 가장 좋은 흡수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피부 습진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탑 2, 캐스터 오일을 추천해 주셨는데 네. 이 캐스터 오일은 피부 습진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캐스터 오일에는 리시놀레산이라는 주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리시놀레산이요, 항염증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습진도 피부염의 일종이잖아요. 그것 증상을 완화시키고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시놀레산이요, 피부를 부드럽게 해서 보습 효과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피부 장벽을 하나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항균, 항진균 작용을 해서 우리가 피부 감염을 막아주는데 또 도움이 되죠. 그리고 피부 보호의 효과도 있고요. 일단 캐스터 오일에 들어있는 오메가3와 오메가9이요, 피지 생성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캐스터 오일이 먹는 것이 더 괜찮은가요? 피부 습진에? 아니요, 먹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캐스터 오일을 입으로 먹었잖아요. 그랬을 때는 구토나 또는 설사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시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바르시는 쪽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캐스터 오일을 이렇게 바를 때 어떻게 발라야 더 효과적인가요? 캐스터 오일은 생각보다 점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오일하고 블렌딩을 하셔서 이렇게 넓게 펴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캐스터 오일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요, 혹시 내가 이 캐스터 오일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패치 테스트를 꼭 해보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피부 습진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탑 3,
이 오메가3는 피부 습진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오메가3도 항염증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증을 줄여줘서 피부 습진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 필수 지방산인 이 오메가3가 우리가 이제 피부 장벽을 보호해줘서 이제 그 피부가 손상되지 않게끔 해줄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면역계를 조정해서요, 피부의 과민 반응을 막아줄 수도 있어요. 그럼 오메가3는 얼마나 섭취해야 이게 피부 습진에 도움이 되나요? 오메가3의 항염증 효과를 보려면요, 보통 한 1000에서 2000mg 정도의 오메가3를 하루에 섭취하셔야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서 용량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그 비율도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 피부 습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맞아요. 피부 수진의 적정 비율은요, 오메가3랑 오메가6의 비율이 1대4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일반 식단을 보면요, 그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10, 많게는 1대25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율이 올라갈수록 염증이 훨씬 더 많이 생기고요. 그러면 피부의 습진도 더 많이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섭취를 올리고 오메가6 섭취를 줄여서 이 비율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피부 습진은 전염이 되나요? 전염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또 엄마도 있고 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전염이 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피부 습진이 음. 그 약으로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른 치료법은 없나요? 약물로 치료하는 게 맞는데요. 이제 거기에 보완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게 피부가 너무 거칠고 그다음에 마르지 않게 보습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일이라던가 로션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피부 장벽을 보호해 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목욕을 하시잖아요. 목욕을 너무 많이 해도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목욕은 하루 한 번 정도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욕을 하루에 2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요. 아침에도 하고 아.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구나. 그럴수록 점점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욕을 하거나 또는 내가 세제를 쓰거나 그럴 때도 굉장히 젠틀한 거, 이제 너무 잘 지워지는 이제 주방 강한 세제 거 말고. 예, 이런 거 말고 음. 부드러운 것들 또는 이제 천연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물에 닿는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끼워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염증이 이제 이 습진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산화제가 높은 항염증 식단을 드시는 게 좋은데 이제 야채나 과일 색깔 다양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실수록 습진도 많이 나아질 수가 있어요. 피부 습진은 꾸준한 관리와 좋은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습진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극적이지 않은 세제를 쓰거나 장갑을 끼거나 또는 보습제를 바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양제도 꼭 챙겨 드세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스위치온 다이어트에 필요한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